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재미난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인프로그레스라는 독립서점이고요. 위치가 해방촌 쪽에 있거든요. 그 위치가 여길 어디라고 해야 되지? 지하철에서는 멀어요. 녹사평역에서 쭉 올라오고 그리고 쑥대 입구역에서 쭉 요렇게 와서 진짜 딱 해방촌에 있는 독립서점인데 여기 사장님이 뜨개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수제작으로 만든 그런 공예품도 조금씩 판매를 하고 계시고 뜨개 마커도 있어서 제가 크로바 마커를 사왔거든요. 저는 이분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 커피나 맥주를 시켜서 뜨개를 하고 오셔도 되고 음료를 주문을 하면은 제가 안내만 보고 사장님한테는 안 여쭤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책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맥주나 커피를 마시면서 읽고 갈 수 있는 그런 독립서점이고요. 그래서 매장 내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공간이고요. 보니까 스케줄표가 벽에 붙어 있는데 클래스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 이번 달에 스틱 워크샵이 있다고 막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간 되면 오시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마 제가 그 스틱 워크샵이 모레일 텐데 모레는 제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고요. 모레가 아닌가 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시간은 돼요.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데 우선은 사장님이랑 막 우연히 스몰 토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입고 간 게 그 지난 뜨개 수다에서 보여드렸던 니트랑 바지 셋업을 입고 갔거든요.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정말. 요렇게 가디건이랑 바지 세트를 입고 가가지고 사장님이 제가 이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이 가방은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뜨개 가방인데 이게 저의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에 연락이 뜸했어요. 그러고 대학교에 그 친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오랜만에 우연찮게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가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취미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이 친구한테 나시를 떠서 선물을 했고요. 이 친구는 저한테 가방을 떠서 서로 이제 코바늘 하고 대바늘 하니까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했던. 왜냐면 그 친구도 코바늘을 주로 하니까 가방을 너무 많이 떠서 집에 가방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고, 저도 대바늘 위주로 뜯어 보니까 대바늘 의류가 너무 많은 게 막 넘쳐나는 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뜨개는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코바늘 가방을 보고 직접 뜨신 거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아, 요거는 선물 받은 거고요. 요게 제가 뜬 거예요. 이러면서 또 뜨개 하시는 분들 앞에서 주름을 잡는 짓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엄청 깜짝 놀라주시고 되게 신기해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거기에서 책도 사고 싶었어요. 책이 뭐 이런저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죠. 독립서점이다 보니까. 근데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좀더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았고요. 소설 같은 것도 있는데 다
다인진 모르겠어. 거의 다 여성 작가분들이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에세이도 이제 다양한 직업과 행태를 갖고 있는 그런 나이대도 다양한 것 같고 그런 여성분들이 쓰신 에세이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사실 소설이 여성분들만 읽는 게 페미니즘이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 게 요즘 문학계가 여자들이 거의 먹은 느낌이어서 지금 케이팝 시장도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막 먹은 느낌이었는데 문학 시장은 그게 더 강한 느낌이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대놓고 페미니즘적인 그런 문학들이 되게 그 메인 매대를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독립서점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큐레이팅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여성 작가들이 강세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설도 엄청 많고 페미니즘 책도 엄청 많고 에세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 책 저 책 막 뒤적여 보면서 사고 싶기는 했는데 어떤 책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책은 그냥 뒤적이다가만 나왔어요. 같이 간 친구가 산 책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제가 표지를 찍어왔거든요. 어떤 책이었냐면 요런 책이었어요. 인생샷 뒤에 여자들. 요거 그 같이 간 친구가 읽고 있던 책에 요 책에 인용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이 궁금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그 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이 책을 샀거든요. 그거를 사면서 이거 나 읽고 빌려줄 테니까 이거 같이 보자. 제가 거기서 너무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책을 집었다 내렸다 집었다 내려놨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우선은 어제는 책을 사지 않고 요렇게 마커, 크로바에서 나온 0호부터 4호까지 쓸 수 있는 마커, X 스몰 사이즈 마커를 샀고요. 일본 호수 시스템으로 0호가 2.1mm이고 1호가 2.4. 반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0호가 2.1, 1호가 2.4, 2호가 2.7, 3호가 3mm, 4호가 3.3mm니까 3.3mm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마커고요. 요거는 샘플이 안 꺼내져 있어서 제가 그 크기 확인을 못 했거든요. 요렇게 정말 작은 마커들이 들어있고 저는 평소에 이런 작은 바늘을 자주 쓰기 때문에 잘 쓸 것 같아요. 지금 공교롭게도 3mm, 그러니까 요게 사용 가능한 편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5mm랑 4mm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바늘에 끼워만 볼게요. 하나 꺼내서 과연 3.5mm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3.5mm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4mm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mm. 4mm는 안 될 것 같아요. 3.5mm까지는 쓸 수 있고 4mm부터는 쓸 수 없는 아주 작은 마커를 사왔습니다. 제가 잘 쓰고 있는 마커가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는데 얘를 닫고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요런 그냥 은색 동그란 마커 요거 5mm까지 쓸 수 있거든요. 요거를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군데에다가 달아주고 시작 마커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얘로는 시작 마커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따로 구분할 마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니트프로 진저 세트를 처음 샀을 때 받았던 요런 얘는 노란색 네모거든요. 이거랑 짙은 남색 동그라미랑 4개씩 8개 들어있는 거를 받기는 했는데 걔네를
야금야금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구분 마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요거랑 같이 산 게 요 엽서인데 요 엽서는 바로 쓰려고 샀습니다. 요렇게 보는 건 것 같아요.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입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네요. 이 엽서는 제가 요 앞뒤로 이 뜨개수다의 앞뒤로 생카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멤버들 생일이 거의 열흘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바쁘게 그 생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생각이 바빠요. 저가 막상 가는 거는 잠깐이고 하루 이틀이고. 그래서 그 멤버들 생카에 가면은 주최자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으면 편지를 모아서 전달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다 둔 편지지가 있어서 저번 생카에는 다른 멤버 생일에는 제가 집에 있는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 열리는 생카가 저의 최애의 생카이기도 하고 그 친구의 감성이 워낙에 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예쁜 엽서에 따로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엽서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지를 써서 내일 가져가서 전달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편지지에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저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워낙에 뉴진스의 상황이 법적 공방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악플 군단이 몰려다니면서 악플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티들이 어떤 내용의 편지, 악의적인 편지를 생카에 일부러 전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최 측에서 편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약간 선별을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공지가 떠 있었고,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주최 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이렇게 동봉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엽서 스타일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쓰고 이 비닐에 다시 그대로 얌전히 담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인터넷만 켜면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애들을 보려면 인터넷을 켤 수밖에 없는데 정말 팬들만 아는 팬 채널이 아닌 이상 별의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팬들이 좋다고 주접떠는 댓글에도 이렇게 다 일일이 초를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거를 봐도 마음이 안 좋은데 멤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쓰고 내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엽서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그리고 그 배송이 왔어요. 그 집업 상지가 왔는데 제가 다른 뜨개를 하느라고 요거 목단을 전혀 못 고쳤거든요. 손도 못 댔어요. 그냥 지난주부터 여기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목단 수정할 거거든요. 목단 수정할 때 그냥 다시 뜬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디귿자 봉접한 것만 풀러서 여기까지 한 5cm, 4cm, 5cm까지 풀어가지고 다시 코막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지퍼 덮개 따로 떠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퍼 길이도 잘라서 수정을 하고 저번에 빼먹었던 지퍼 상지도 달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배송이 왔는데 저는 이거를 손댈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일뜨개를 한번 풀렀기 때문이죠. 한번 풀렀고 지금 말아놓은 볼을 보시면은 푸른 만큼 다 뜨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문득 지금 줄임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몸통 줄임이 다 끝난 상태인데 원래 여기에서 더 이상 늘림이나 줄임 없이 좀 뜨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기장이 딱 크롭이거든요. 엄청 크롭인데 여기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기서 끝내게 되면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딱 이 갈비뼈보다 조금 더 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냅다 끝나거든요. 아니면 갈비뼈 끝나는 언저리에서 끝나거나. 제가 갑자기 이런 냅다 크롭을 하고 싶어진 이유가 원래도 세미 크롭 정도로 갈 생각은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 8cm 정도 더 뜬 기장. 그러니까 배꼽 정도까지 오는 기장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입어봤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워낙에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뭐 배가 부담스러워서 길게 뜨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디자인인 거죠. 그럴 거면 아예 차라리 예전엔 자주 들었지만 요즘엔 좀 뜸했던 유캔님 몸매 아니면 못 입어요. 이런 얘기를 또 오랜만에 그냥 들어봐도 괜찮지 않나. 이왕 유니크하게 갈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냅다 줄임이 끝난 상태에서 코막음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소매 부분은 물결을 두 단에 나눠서 넣을 건데 밑단은 한 번만 넣을지 두 번을 넣을지 그게 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밑단에 두 번을 넣으려면은 여기서 한 번 넣으면은 너무 위쪽일 것 같고 조금 한 3, 4cm 정도 더 뜬 상태에서 한 번 넣고 4cm 정도 더 뜬 상태에서 한 번 더 넣고 해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배꼽까지 오는 기장이어야지 어울릴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냥 딱 한 번만 넣을 거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기 전에 지금 넣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긴 와중에 저희 엄마 생일이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멤버들 생일만 너무 챙기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디건을 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냅다 시작을 한 게 요거고요. 요거 제가 라운드넥 가디건 뜬 거 자꾸 보여만 드리고 지금 전혀 사이즈 그레이딩도 못한 상태라서 바늘 호수를 키워서 뜨고 있거든요. 지금 3.5mm로 뜨고 있는데 대충 봤을 때 게이지는 4mm로 뜨는 게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좀 큰 느낌이기는 한데 저희 엄마가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 그래서 어깨도 더 넓으시고 사이즈감이 좀 더 있는 게 필요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가늠을 못하고 지난번에 레이커스 자켓을 가디건으로 변형해서 떠드렸을 때 그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제 나름대로 여유를 더 줘서 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꼭 맞는 거예요. 너무 꼭 맞아서 이번엔 좀 더 크게 해보자 싶어가지고 일단은 킵고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떠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아래에 있는 볼이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도톰 메리노 2합이고요. 요 실이 한 겹만으로도 제법 도톰해서 3합을 4mm에서 4.5mm 추천한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3합으로 5mm에서 5.5mm가 작업이
딱 맞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 니컨 사장님이 굉장히 널손이거나 아니면 샘플을 떠주시는 분이 굉장히 널손이거나 그러신 것 같고, 2합을 감아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얹어진 콘 모헤어는 솜솜뜨개에서 구매했던, 얘는 아르떼고요. 아르떼가 약간 세탁 후에 편물 수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게이지 자체가 좀 큼직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축이 돼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요 아르떼 저랑 안 어울리는 색인지 모르고 샀는데 이거 엄마한테는 잘 어울리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소진도 할 겸 같이 잡고 뜨게 되었고요. 아마 옷 한 벌 뜨면은 전부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뜨고 있습니다. 가뿐 뜨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문어발이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도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수정을 할 틈은 없고 자꾸 캐스톤을 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완성을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은 영상을 끄고 나면은 편지를 쓸 거고, 얘가 정말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얘를 빨리 완성을 시켜버릴까, 그래서 윗에 대열해서 빼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수정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딱 마음에 들고. 그래요. 쟤부터 떠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얘 F5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하면 얘네들 중 하나도 F5를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얘를 완성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고민이 조금씩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오늘은 편지를 쓰고 얘를 뜨면서 얘를 여기에서 하나로 끝낼지 좀 더 떠서 2개로 할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제가 잠옷에 입고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그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어. 요게 이제 바지가 잠옷인 상태로 입어본 상황인데 핏은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의 핏이에요. 그런데 기장감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당히 짧아요. 보시면은 배꼽보다 한참 위에 있죠. 갈비뼈까지 있는 거거든요. 딱 이 기장이 제가 저번에 바늘 이야기 매장에 놀러 가서 뜨개를 했을 때 바늘 카페에서 놀았을 때 그 젊은 젠지 친구들이 되게 마르고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엄청 붓고 짧은 거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직장인 타겟보다는 학생, 특히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타겟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짧게 할까라는 생각이 원래는 계획에 없다가 문득 든 생각이에요. 뭔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서는 누브라를 붙이고 입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브라탑을 입고 브라탑을 덮을 정도의 기장으로 갈지 그거를 좀 볼까 봐요. 그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브라탑이 안 덮일 거거든요. 한
번 더 입어보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어보고 생각을 좀 더 해보고 편지도 쓰고 저것도 뜨고 어쩌고 저쩌고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상태가 별로 안 좋고요. 이거 빼고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 4월 20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오후 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21일에 오후 언니를 만나서 피크닉을 나가서 피크닉 뜨개를 했고요. 끝내주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는 길부터 약간 목이 따끔따끔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목에 가래가 껴있어서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까먹었네. 4월 21일에 뜨개 하러 갔을 때 요거를 들고 나갔어요. 요거를 들고 나가서 지금 몸통 마무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몸통 마무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소매를 끝내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자 해서 지금 소매를 한쪽을 열심히 떠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중간에 이쯤에서 코를 좀 주워가지고 요런 마무리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되게끔 해줄 거고 지금 요게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안 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귀엽게 나와서 소매는 이렇게 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소매를 갓 잡았을 때쯤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아래 코를 줍자마자 가지고 나가서 한 요 정도 뜨다가 지금쯤 되면은 슬슬 입어보고 핏을 결정을 하고 싶은데 입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뭐 입고 갔지? 가디건을 입고 갔나? 아무튼 뭔가를 벗으면은 훌러덩 나시밖에 안 남게 되는 복장이어가지고 입어보고 소매핏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돼가지고 중간에 그냥 뜨개 넣고 수다만 떨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랑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날 밤부터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프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열이 막 미친 듯이 납니다. 열이 막 나는데 체온계가 없어요. 근데 열이 나면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열 나네 이러고 약을 막 타이레놀 같은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약장이 부엌에 있거든요. 약장에 타이레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 방에 타이레놀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타이레놀을 받아가지고 먹고 근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밤이 됐어요. 새벽이 됐는데 나는 열이 안 떨어지고 미치겠고. 근데 언니 방에 타이레놀을 받으러 가기에는 언니는 다음날 학교를 가야 돼서 자고 있고 깊은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대로 그 생리통 있을 때 먹으려고 사다 준 탁센 레이디인가 뭐 있거든요.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 그래서
억지로 막 자려고 해가지고 잠들고 어떻게 계속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니한테 타이레놀 달라 그래서 언니가 아예 새 거는 없고 한 알 먹은 10개짜리 그 꽉은 있다면서 그거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걔를 2박 3일 동안에 계속 까서 먹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은 그랬지만 열이 나기 시작한 다음 날에 제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원래 가려던 병원이 닫은 거예요. 갑자기 그 스케줄 변동이 생겨서 수요일에 휴무를 하겠대요. 저 월요일에 목이 따갑고 화요일부터 열이 났으니까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에 갑자기 병원이 안 연대. 그래서 급한 대로 그 다른 병원을 검색을 해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제 증상을 설명을 하고 감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마스크 다 쓰고 갔죠. 제가 코로나를 겪은 사람인데 그 방역은 좀 철저히 하고 갔답니다. 아무튼 그 그래서 제가 증상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독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예사 감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발열, 오한, 뭐 두통이 있고 막 인후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액을 맞았어요. 그 선생님이 감기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 감기약 처방 안 받고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먹는 거랑 처방해주는 약이랑 그냥 똑같대요. 뭐 용량이나 그런 거에도 차이가 없냐 했더니 차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정 너무 힘들면 수액을 맞고 가라. 수액을 맞으면 금방 좋아질 거다. 이래가지고 수액도 맞았어. 수액을 맞고 집에 왔는데 열이 너무 나서 힘든 거예요. 그 상태로 한 1시간 동안 있었어.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났을 때쯤에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수액 후기를. 수액 링거 맞은 후기를 검색을 해봤는데 수액 맞은 사람들이 수액 맞자마자 확 좋아진 걸 느끼면서 막 되게 빨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수액 맞았을 때도 계산할 때 좀 어떻냐 이래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아니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금방 좋아질 거다 수액 맞았으니까 금방 좋아질 거라면서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데 수액 맞은 사람들은 수액 맞고 나오자마자 좋아졌다고 하고 나 수액을 뭔가 잘못 맞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5시 반쯤이었는데 수액 다 맞고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쉬고 나니까 주변에 병원들이 하나둘씩 닫기 시작하죠. 5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막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아직 열려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해요. 제가 가면은 거기가 5시 50분에 그 접수 마감인데 제가 가는데 한 45분쯤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도착할 것 같은데 가서 진단을 받아도 되겠냐 이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독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감기 수액을 맞고 안 나왔으니까 독감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독감인 것 같다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는 해보셨나 해서 검사 안 해봤다 그랬더니 검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막 10분 전인데 그거 키트 하면은 코 속에 면봉 후비고 이 약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차오르는데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 나는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님들이 퇴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나는 진단을 받고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독감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뭐 독감은 아니다. 근데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안 나와도 그 잠복기일 수 있다. 독감일 수 있다. 근데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집 가서 뭐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를 처방을 받고 왔어요. 어쨌든 제가 전에 감기인 것 같다고 했었던 병원에서는 그 소염 효소제 이런 거랑 가래 삭히는 약 그런 거 2개만 받았어가지고 거기서 새로 처방을 해준 게 뭐 항생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가글약 인후통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가글약하고 뭐하고 또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처방받은 약 중에서는 가글만 쓰고 항생제 하면은 꼭 그 위장약 같이 처방하잖아요. 위장약이랑 어쩌고 저쩌고랑 이렇게 같이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병원을 2군데를 하루 만에 갔잖아요. 첫 번째 병원에서 항생제 이거 써봤자 뭐 반드시 들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냥 이 체계만 망가질 수 있고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항생제는 자기 처방을 안 하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택을 해서 항생제는 안 먹고 가글은 쓰고 그리고 열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타이레놀도 먹어보고 탁센도 먹어보고 해열제를 먹어봤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간 지켜가면서 드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열 나면 먹고 열 안 나면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열제를 드셔보셔라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해열제를 마구마구 까서 먹기 시작합니다. 집 오는 길에 그래서 타이레놀을 2꽉 더 사오고 테라플루도 사오고 테라플루가 똑같아요. 타이레놀이랑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콧물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라플루를 사와가지고 손 가는 대로 먹었습니다. 침대 옆에 타이레놀 두고 자다가 갑자기 열이 막 나면은 그 타이레놀 막 급하게 까서 이렇게 먹고 제가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테라플루 차로 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열제를 다 합쳐서 한 다스는 먹었을 거예요. 해열제를 때려 넣었더니 3일이 지난 뒤부터는 해열제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해열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안 나고 해열제를 먹은 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이 나고 그거를 막 해가지고 저는 와 열이 떨어졌다 이러고 좋아했다가 잠시 뒤 막 열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해열제 먹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코로나 제가 걸려본 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걸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오늘 코로나 토크밖에 안 하겠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 다시 재각인 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걸렸을 때는 제가 백신을 2차인가 3차까지인가 맞고 그러고 걸린 거여가지고 증상이 없었어요. 무증상 코로나를 겪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한테 코로나를 전염시켰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만에 9개월에서 1년 만에 코로나를 걸린 것 같은데 아무런 백신 없이 1년이 넘었나? 아무튼 아무런 백신 없이 생으로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해열제 안 듣고요. 그냥 안 들어요. 해열제를 막 한 다스씩 까서 막 한 움큼씩 먹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3일이 지나고 4일차부터 해열제가 듣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열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해열제를 먹고 막 열이 막 나요. 처음에 열이 어떻게 오냐면 두통이 막 심하게 와요. 그러다가 제가 카페인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카페인 중독자가 카페인을 못 먹은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두통이 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추워요. 그러면은 수면 잠옷을 막 껴입어요. 그래도 너무 추워. 그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미친 듯이 추워요. 그러면 전기장판을 틀어요. 이게 이래도 추우면 이렇게 하고 이래도 추우면 이렇게 하고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랬어요. 수면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틀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막 땀이 나요.
너무 더워. 그래서 막 나와요. 이불에서 일단 전기장판을 끄고 이불에서 나와요. 그래도 너무 더워. 그러면은 수면 잠옷을 벗어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추우면서 다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수면 잠옷 입고, 그래도 추워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추워서 전기장판 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전기장판에 신세를 엄청 많이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해열제 들으니까 그래도 해열제를 듣는 동안에는 컨디션 너무 최고인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이 너무 컨디션 최악이었으니까. 우 쓰레기였으니까 신나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러다가 다시 열나면 이러고 이불 속에 전기장판 속에 갇혀가지고 우울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찐으로 열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기뻤죠. 이제 해열제를 안 먹어도 돼. 그러고 인후통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열이 떨어진 날부터 해서 이틀 안에 인후통이 완전 좋아졌고요. 대신에 코로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감기처럼 지금처럼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가래도 엄청 끼고요. 가래는 근데 항상 꼈어. 아무튼 이 열이 떨어진 거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밥을 제가 계속 죽을 먹었거든요. 죽을 먹고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냉장고에 가가지고 김을 꺼내서 이때만 해도 저는 제가 코로나인 걸 몰랐습니다. 김을 꺼내서 김을 쬐끔 뜯어가지고 냠냠냠냠냠 해봤어요. 짠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김 향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고 김 맛이 안 나? 엄마 김 맛이 안 나? 이랬는데 저희 집이 다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그 백신 맞고 코로나를 맞았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미각을 잃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초로 우리 집에서 코로나 걸려서 미각을 잃은 사람이 됐나 봐요. 정말로 그 혀에서 느끼는 단맛, 짠맛, 신맛, 그거 있잖아요. 쓴맛. 이렇게 네 가지 맛에 매운 거는 제가 잘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나는데 쓴맛도 사실 잘 안 나고요. 신맛도 사실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단맛이랑 짠맛밖에 안 나요. 뭐를 먹어도. 아, 뭐 먹다가 이상해졌는지 생각이 났다. 제가 빵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열만 떨어지면 빵 파티 해야지 이러고 열이 떨어지자마자 식빵을 2장을 구워가지고 먹는데 식빵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퍼석퍼석하고 그 약간 전투식량 칼로리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빵을 구운 향이 잘 안 나서 1분을 더 굽고 나서 먹었어. 그랬더니 향은 여전히 안 나고 여전히 그 전투식량 맛인데 수분만 날아가가지고 엄청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상한 걸 눈치채고 김을 막 먹는데 김에서 짠맛밖에 안 나.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먹을 때마다 새롭게 놀라고 충격을 먹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도 바나나 향이 아예 안 나니까 바나나가 안 달다가 좀 씹다 보면 좀 단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삼켜진단 말이에요. 바나나가 맛이 없어! 이러면서 맛이 안 나! 이러면서 너무 충격받고 또 막 다른 거 먹고 맛이 안 나! 이러고 그래서 당근 저희 집에 그 냉장고에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당근이 있거든요. 그 뿌리 다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당근 하나를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양파도 씹어 먹겠어 싶은 거예요. 근데 통양파는 시도는 안 해봤고요. 당근 하나를 그렇게 저는 원래 생 당근을 하나를 다 통째로 못 먹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이렇게 잘게 잘라서 스틱으로 잘랐을 때 한 4스틱 정도 먹으면 그만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당근의 한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당근을 하나로 으적으적 다 씹어 먹고 더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이 안 나는 동안에 너무 우울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 걸려서 미각을 잃으면은 어차피 맛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슴슴하고 건강한 거 먹지. 사람들이 막 엄청 자극적인 거 먹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엄청 자극적인 걸 먹었는데 맛이 안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너무 우울해서 그 자극적인 걸 찾는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 얘는 맛이 나겠지? 해서 먹어요. 근데 얘조차도 맛이 안 나. 이렇게 자극적인 것도 맛이 안 난다고? 이러고 너무 막 절망적인 거죠. 영영 맛이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자극적인 거를 막 찾아 먹는 대신에 먹방을 엄청 봤습니다. 제가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근데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 맛이 상상은 돼. 입안에서 그 맛이 있다는 상상은 가능해요. 그냥 그게 실현이 안 될 뿐이야. 그래서 먹방을 엄청 봤어요. 제가 그 쯔양이 공로나 올렸을 때부터 쯔양을 구독해놓고 엄청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먹방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밀린 쯔양 영상 엄청 보고 뜨개 영상, 뜨개 로그, 뜨개 수다 하나도 안 보고 아니 열이 그렇게 나니까 뜨개를 할 수가 없어요. 뜨개에 대한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열이 떨어지고 나서도 컨디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진짜 병든 닭 마냥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가지고 근데 또 자야 될 땐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 막 나는 너무 자고 싶은데 막 열도 나고 코도 막 막히고 제가 코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한쪽 코가 막히고 한쪽 코는 뚫리는 상태로 다행히 양쪽 코가 막히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입으로 숨을 잘 못 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누워요.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콧구멍이 뚫려요. 그러면은 이쪽만 내내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도 아니에요. 이쪽이 한 5분 정도 뚫려 있으면은 콧구멍이 싹 마르면서 콧구멍이 너무 아린 거예요. 너무 매콤한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누워요. 그러면은 막 3초 만에 융 해가지고 이쪽이 막히고 이쪽이 뚫려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또 한 3분 있으면은 이쪽 콧구멍이 너무 매콤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제가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뭐 갈매기살도 아니고 양념이 눌러붙어서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잠들려면은.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잘 안 쓰는 립밤이 있거든요. 뭔가 제가 원하는 보습 느낌이랑 달라가지고 잘 안 쓰는 립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조금 올라오는 식의 립밤인데 그거를 조금 떠가지고 콧구멍 안에 급기야는 콧구멍 안에 립밤을 바릅니다. 근데 그 매콤함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냄새는 안 나. 그래서 립밤에 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냄새 잘 안 나고요. 그냥 콧구멍에 립밤 바른 콧구멍이 매콤한 여자가 됐어요. 그러고 그 밤을 결국에 못 자고 아침까지 되게 억울해하면서 먹방을 계속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골라서 틀고 그걸 보는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외국 힙합에 있었던 그런 썰들 그런 거를 설명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사람 거 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젤네일 하시는 분 채널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에 떴는데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네일을 안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일을 안 하는 손입니다. 근데 그 네일 하는 거를 열심히 봤어. 그걸 보면서 그거를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싶어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분 영상도 진짜 많이 봤고 그렇게 뜨개를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뜨개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안 하다 보니 안 하게 됐는데 그런 느낌으로 뜨택이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서 뜨개를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주섬주섬
요거는 이제 일뜨개라 제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좀 건강한 상태에서 제정신일 때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 저는 수면 잠옷을 벗으면 갑자기 미친 듯이 개춥고 수면 잠옷을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전기장판을 틀어야 되는 몸이니까 안 그래도 되는 요거를 잡았죠. 요거를 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디어마이 스웨터가 왜 그렇게 뜨기 힘들었는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거 도안의 잘못이 아니고요. 물론 그 도안이 매단 꽈배기가 있고 그래서 앞면에서도 꼬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늘림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늘림도 홀수단 늘림, 짝수단 늘림이 뭐 청기백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안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뜨기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 실이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뻑뻑해요. 정말 뜨기 너무 불편해. 어떤 느낌이냐면, 촉감 자체도 좀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한데,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손가락이 너무 아파. 탄성이 하나도 없고요. 근데 탄성이 없는 건 오케이. 저는 탄성이 없는 실들 위주로 써요. 근데 부드러움도 없으니까 막 코들이 여기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 종이를 뜨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진짜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뜨개실 이런 거 말고 A4 용지를 뜨는 것 같아. 이렇게 코를 미루면 잘 안 밀어지고요. 이 상태로 형태가 고정이 되고요. 뭐랄까, 아크릴 진짜 많이 들어간 뽀득뽀득한 실을 뜨는 것 같은데 얘는 메리노 실이야. 근데 아크릴 실을 뜨는 것 같아요. 아크릴 실을 뜨는 것 같은 진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열심히 뜨기는 했는데 썩 진도는 못 나갔어요. 지금 이 앞넥 파고 요만큼 떴습니다. 어머, 콧물이. 그래서 지금 뜨택이 비슷한 게 왔는데 이게 뜨는 감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나는 분명히 도피뜨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 뜨고 요거를 좀 떴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떴느냐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한데 몸통 바인도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더니 여기가 조금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팔 소매 부분은 제가 일자로 마무리 나게끔 하고 싶은데 몸통은 좀 이렇게 물결치게 마무리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밑단은 풀을 것 같고요. 풀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조금씩 경사가 맞나? 경사뜨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고 해서 이 밑단 자체를 조금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안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느낌이 도안으로 내기는 애매하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도안으로 내긴 애매하다. 요거는 컨셉 포토, 스냅 사진용으로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의 데일리 아웃핏으로 입기는 어려운 느낌입니다. 뭐 무대 의상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매 기장을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뭔가 말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리는 게 잘 방지가 안 되네요. 아무튼 요런 느낌, 요런 뭔가 끝까지 쭉 붙어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나팔로 좀 퍼지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요거 말리는 거는 세탁한 다음에 블로킹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요렇게 하나 있는데, 한 쯤에 하나 더 이 하얀색 구간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예쁘겠죠? 소매에 포인트 있게 그렇게 할 거고, 목단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푸르길 잘한 것 같아요. 좀 더 파주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목단을 하고 싶어도 목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말려요. 메리아스라서. 근데 정말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제가 염색실 특유의 이렇게 선지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클림트 그림처럼 그 이게 컬러웨이 이름이 아터제인데 아터제 동일 이름으로 클림트 그림이 있어요. 호수를 그린 거예요. 그 호수 이름이 아터제예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무슨 당토 않지만 물에 정령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예쁘다. 아터제 컬러 진짜 예뻐요. 요거는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바꿔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덜 말린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분명히 다 떴을 때는 얘가 덜 말렸거든요. 근데 얘의 마무리 방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바로 직전이 메리아스라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도 말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매는 한 띠 더 둘러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띠 둘러주기 전에 이쪽도 똑같이 떠줄까 봐요. 그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시 뜨개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제가 찍어놓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생 열흘이 지나간 게 아니라 제가 사경을 탐험하면서 그 열흘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전에 찍어놓은 분량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아예 없거든요. 한번 살펴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 DM을 보낼 만큼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언제 올라오지? 올라오면 봐야지 그냥 그 정도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행히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은 없는 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던 거를 어디에다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다들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그러고 제가 막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아팠고 찡찡대기도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찡찡대고 싶은가 봐요. 얘기해서 후련합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요즘에도 코로나가 있어요.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실 때 마스크 되도록이면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안 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손 꼼꼼하게 씻으시고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잘 씻고 하면은 이 개 힘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코로나 또 잘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겪지 마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꽤 길게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워낙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제가 그 코로나 이후로 약간 뜨태기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요즘 뜨개를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 영상에 얘가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소매 양쪽 다 떠줬고 실정리 안 한 상태고 몸통을 좀 풀어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넥밴드 떠줘야 되고 이제 소매 장식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바지를 제가 떴습니다. 저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바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디가 너무 깊은 것 같아서, 너무 긴 것 같아서 그 미디가 긴 이유도 있기는 있었지만 뭐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겠다면서 수정을 했는데 미디를 좀 짧게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가 아주 짧지는 않아요. 아주 짧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탄탄한 두꺼운 면 재질의 바지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고요. 그러면서 Y존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회색 버전처럼 미디가 되게 긴 버전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얘는 지금 풀러야 되나? 풀게 되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풀는 건데, 풀러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했을 때 훨씬 더 Y존 부각이 많이 되고요. 풀른다면 여기까지 풀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 밴드가 만나는 곳까지 풀러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엉덩이 쪽에 경사를 좀 넣어서 조금 더 이제 엉덩이 쪽에 면적이 커지게끔, 천의 면적이 커지게끔 처리를 했는데 이미 엄청 커다랗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약간 꼬리뼈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이게 엉덩이 형태에 맞춰서 넣은 경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흉해요.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 거의 다 풀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별 고민 없이 뜰 3mm짜리 작품이 필요해서 잡은 건데 이것도 또 수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게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짱바가 났어가지고 이 주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도 잠옷 계속 입고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입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름이 계속 가 있어서 그게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네요. 요거는 페어스퀘어라는 저의 스퀘어넥 도안이고요. 난이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요거는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더 해보겠어 하면서 계속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그 사이에 손이 뜨니까 자꾸 이런 걸 잡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끝났고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이거 입고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얘도 손 뗐고 이거는 실이 너무 뜨기 어려워서 손 뗐고 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얘를 또다시 죽밥 모드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밥이 되더라고요. 죽밥으로 하면은 그냥 이걸 해 마라 하는 동안에 그냥 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뜨개를 해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이 좀 뜸한데 그냥 저가 그렇게 열심히 뜨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예전처럼 엄청 자주 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요거를 좀 염두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약간 마음이 떠버렸어요. 뜨개 그 코로나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